자, 여러분 보시면은 뭐를 얘기하시냐면요. 올해 이제 그 전 시간에 우리가요 이제 민법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강의했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그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뭐냐면, 자, 시작해 녹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이런 뭐를 했냐면, 처음부터요 법률행위, 그다음에 법률 사실, 권리 변동, 그다음에 물권 권리 변동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할 때 이러면 약간 스피드가 있게 해야지, 이것은 천천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피드가 없는 강의를 들으려면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3월 4월 강의, 이거 이미 다 돼 있는 강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 것이냐면, 공부라는 것은 몇 번 얘기하지만 자세히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전체를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관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숲을 한번 쭉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여러분요 자세한 것을 10개 된 것을 들으더니 이것을 하나를 빨리 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방금 첫 시간에 했던 것은 거의 여러분 그 3월 4월 강의에서 3시간 반 정도 했던 강의를 거의 4시간 되죠. 왜냐하면 뭐 채권법도 다 집어넣어서 강의했으니까요. 4시간 정도에 되는 강의를 그럼 1시간에 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빠르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 가서 그것을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시간에 하는 거 3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본다. 자, 이제 뭐를 보시냐면요. 자, 이제 법령이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이 있죠. 성립요건. 이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하고 특별 성립요건 두 가지가 있죠. 알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가 있다? 여기서 당사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의사표시가 있죠. 내가 이걸 왜 지금 다 쓰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으면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여기서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목적이 뭐죠? 법률행위 내용이죠. 법률 효과죠. 목적도 있고 당사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의 뜻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의사표시가 가장 주된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성립 요건에서 혼인이죠. 혼인에서는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혼인신고. 그 다음에 어음이 있죠. 어음에서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이죠. 유언에는 몇 가지 방식? 5가지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할 때는 요물성이죠. 요물성 물건을 해야죠. 이런 것들은 뭐냐? 특별 성립 요건이고,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식행위에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죠. 그럼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을 우리는 특히 요식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죠. 성립하면 여기서 이제 효력 요건을 보는 것이죠. 효력 요건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이 특별 요건이 특히 중요하니까요. 먼저 대리권이 있을 것,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이 5가지죠.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해요. 특히 여기 보면 조건하고 기한은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이죠. 일반적은 뭐냐면 먼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우선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우선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유효이고요.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다?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는요,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성년 후견인이 있고, 비한정 후견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당사자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말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적은 먼저 확정이 돼야 된다. 확정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된다.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된다. 그러면 적법성이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나누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나누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뭐란다?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이죠.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불일치한 것을 107조, 108조, 109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것을 110조죠. 이걸 사기 강박이라고 하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통정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이걸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진이와 통정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와 사기 강박은 뭐가 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쓰는 것은 뭐냐, 뭐 때문에 썼냐? 첫 번째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 갑이요, 이 을이 만약에 술이 만취가 됐다 이봐. 술이 만취가 됐다. 술이 만취가 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은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뭐란다? 무효인데요. 우리가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2월 1일 법률행위가 성립했죠. 그러면 성립할 당시부터, 성립을 했는데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성립을 했는데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17살, 갑이 17살이에요 17살이 2월 1일 계약을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도 계약이 성립할 때는 2월 1일은 유효가 돼요. 유효인데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피성년 후견인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피한정 후견인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이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나서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성립 당시에 미성년자가 돼야 돼. 성립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법률 성립이죠. 성립을 기준해서 그 전에 물건이 멸실된 것을 원시적 불능,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물건이 멸실된 것을 뭐란다?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 배상.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착오란 말이죠. 착오는 언제 나오냐? 착오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에 있어서 여기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법령이가 유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해서 농취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농취증은요 원칙적으로 성립 요건이 아니야. 법률 아니요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요건이 아니야.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을 해. 효력이 발생해.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필요하다? 등기 시. 등기 시 제출 서류예요.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이지 계약할 때 제출한 서류가 아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효력 요건이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무효야.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봐봐,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로 계약을 했죠. 그러면 무효죠. 무효니까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리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요, 적법성이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죠. 무효니까 대리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일 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 범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면, 자, 목적은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목차를 뭐라고 한다? 자, 이것은 법률 목적이죠. 목적은 어떻게 돼요? 목적은 먼저 확정이 돼야 돼.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에 확정, 그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을 할 수 있는 표준이 되어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알겠죠? 이행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은 가능해야죠. 이 가능한 것은 뭘 가지고 따진다? 사회 통념이다.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요, 우리가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고, 불능, 이 불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여기요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으로 나누고,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불능으로 나뉘고, 주관적 불능,
그 다음에 전부 불능하고 뭐다? 일부 불능으로 나뉘고. 알겠죠?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건 필요 없고, 객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갑이 을한테 매도를 했는데 건물이 등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가 불탔죠? 객관적이고요. 주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는 있어. 근데 이 건물이 갑의 거야. 그런데 A가요 이걸 B한테 판 거예요. 갑은 등기를 해줄 수 있는데 A는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A는 못한다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요 사실적 불능은 뭐냐? 우리가 지금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달나라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이요 달나라에 갈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달나라에 가서 혼인하자. 그것을 사실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률적 불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당을 잡는 것은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역권하고요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역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것을 법에 의해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법률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구별이 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 불능에서는요 뭘 보냐면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다?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채권법에서 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2월 1일 체결했는데 그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다. 원시적 불능. 그래서 이 원시적 불능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미 멸실. 이렇게 이미 멸실되고 없다. 이미 멸실.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 이렇게 체결 후.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시적이고요. 계약 체결 후에요. 후에 여기요 2월 20날요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원시적, 이것을 후발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원시적 불능이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원시적이고 여기가 객관적이죠.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여기서요 전부가 불능이죠. 전부. 그럼 여기 일부가 불능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535조요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 1부는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경우는요 이것을 평당 얼마다? 100만 원이죠. 평당 100만 원에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책임을 뭐라 한다? 우리는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만약에 일부가 불능이죠. 이런 경우는 574조 수량 부족의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담보 책임 이렇게. 원래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유효인데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인데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되고,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니다. 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러면 그것은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고, 계약 체결 후 후발적 그것은 뭐다? 유효이다. 유효인데요 매도인이고요 여기 매수인이고요 여기 쌍방 이렇게 있죠. 이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매도인이 잘못을 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구분해 나오죠.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채권자가 잘못했다. 만약에 여기 쌍방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제3자가 방화했다. 천재지변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위험 부담의 문제이고, 그
그다음에 특히 쌍방이 잘못없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온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특히 여기 대상 청구권은 어디서 나온다? 위험 부담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에서 대상 청구권이란 말이 두 번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이것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되고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되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고 만약에 여기서요 여러분요 무효인 것은 그러면 뭐다? 임의멸실 이렇게 하고 원시적 불능은 임의멸실 이렇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임의멸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관계없이 계약 체결 후죠. 그것은 후발적이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목적의 가능성이고 특히 여기 가능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하고 같이 연결된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발생하고 위험 부담하고 이것은 채권법에서 아주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요.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여기에 뭐가 있다?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적법성은 뭐냐면 먼저 우리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정을 해석 한번 했었죠. 법적으로 보면 강행 규정은 뭐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관계가 있는 규정을 얘기하고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히 임의 규정은 뭐냐? 주로 채권법에 있죠. 채권법이 있고 강행 규정은 주로 어디에 있다? 물권법에 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의 규정은 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행 규정은 먼저 효력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 이렇게 있죠. 효력 규정은 공법상으로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죠. 그런데 여기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 것.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단속 규정은요 공법상으로는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고요.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최종 양수인이 등기를 격려받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우리가 판례가 말할 때 판례가 강행규정 얘기할 때는 효력 규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이다 그러면 효력 규정을 위반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법규정의 위반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명의신탁이죠. 그럼 명의신탁하고 또 이런 뭐가 있다?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명의신탁과 토지거래허가가 효력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여기 허가라고 하는 것은 주무관청허가 이걸 얘기해요. 주무관청허가. 그래서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법 위반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하고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알겠죠? 그것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죠.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부분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는 것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부분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요 만약에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있죠. 이런 재산을 처분할 때는 어떠한 방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처분해야 된다. 이런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다 무슨 규정이다? 그것은 효력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골프장 영어 뭐가요?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요 그 지방에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돈 받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 말이죠. 그래서 무허가 음식, 무허가 숙박업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무허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행위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상의 전매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행위한 경우 이것도 물론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거 최근에 나온 게 뭐죠? 최근에 나온 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죠.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렇게.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그것은 단속 규정에 위반돼요.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요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이렇게 무효인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에서 즉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위반한 경우 그것은 무효이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법성 이렇게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목적이라는 것은 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고 확정돼도 가능해야 돼. 가능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 확정되고 가능해도 사회적 뭐죠? 적법해야 돼.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 확정되고 가능하고 아무리 적법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적법이다 그러면 큰일 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적법이죠. 그런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을 지금부터 보시면 103조죠. 103조는 뭐라고 되어 있다? 선량한 풍속.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무효를 전체로 보면 이 무효는 어떤 무효이냐? 그것은 절대적 무효이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 법규 위반. 그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한다. 이런 것들은 다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절대적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게 뭐가 있다? 그것을 상대적 무효이죠. 그러면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가 있다?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가 있고 이 103조 위반의 무효는 무효행위 뭘 할 수 없다? 추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또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죠.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추인이 되는 것은 뭐가 있다? 107조 비진입,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강박 등에서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추인이 안 되는 건 뭐가 있다? 103조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알겠죠? 이런 것들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여기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추인이 가능하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103조 104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한마디로 사회 질서라고 하고 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 이걸 뭐란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회 질서 위반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얘기하고 불법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 불법이라는 것은 어디가 있냐? 여기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과 비교된 게 뭐죠?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알겠죠? 동기의 착오.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다?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3조 위반을 얘기한다. 그것은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동기의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이고 동기의 착오는 109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의사적 내부적 뭐죠? 의사적 요소죠.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한테 알려져야 되죠. 알려진 동기가 불법이다. 그러면 그것은 103조 위반돼서 무효이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은 103조 위반이니까 무효이고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불법 조건에서 불법은 103조 위반이니까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를 우리는 선량한 풍속을 뭐로 본다? 윤리 도덕으로 본다. 이 윤리 도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첩계약이 있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하고 나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증여. 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고 103조 위반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여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만약에 을도 갑에게 자동차를 한 대 선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3조에 위반된 경우는 양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첩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가 되고, 첩이 만약에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갑은 반환을 청구 못하니까 그래서 반사적 이익에서 을이 소유자가 됐죠, 첩이.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첩계약의 경우는 중요한 것이 뭐다? 첩계약이 한 데 있어서 본처가 사전 승인했다. 본처가 사전 승인을 해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첩계약이죠. 첩계약의 종료. 첩계약의 종료죠. 첩계약의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하죠. 그래서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을 그만두면서 해소하면서, 그것은요 해소하죠. 그만두죠. 그러면서 생활비를 준다. 생활비. 그 다음에 뭐를 준다? 양육비를 준다. 그래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는 것, 이것은 괜찮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첩계약에서 이제 비교가 된 거, 비교가 된 것은 뭐냐면 부부관계의 종료를 여기 아니죠, 여기 있죠. 첩강 종료를 해주고 한 것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가요, 남편이 분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한테 용서를 빌어달라 하면서 용서를 받는 대가로 자신의 아파트를 자기 처한테 양도하되, 어떤 경우 일정 기간,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것은 뭐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이죠.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붙였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2번하고 또 비교되는 게 또 어떤 것이 있다? 바로 예를 들면 약혼이죠. 약혼을 하면서 약혼 애무를 받죠. 반지 약혼 애물의 수수죠. 약혼 애물을 받았단 말이죠. 이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을 해야지 내 거잖아요. 그런데 혼인이 불성립하죠.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라 한다? 해제 조건. 그래서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약혼은 예약이고요, 혼인은 본계약이고요. 그래서 약혼 내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유효가 된다. 이것이 이제 첩계약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유효이고 어떤 경우는 유효가 아닌 것을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질서죠. 이 사회의 질서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개인의 이익, 사익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사익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권을 설정하는 것.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기요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 이렇게.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등기,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고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개를 매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온다? 명의신탁약정은 개인의 이익이니까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고. 103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명의신탁을 해도 103조하고 관계가 없죠. 103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명시상할 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례가 뭐냐, 농지법에 위반해서 명시상을 했단 말이죠. 그 농지법에 위반한 명시탁도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농지법을 위반한 명시탁도 103조 위반이 아니고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개인의 이익, 사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낮은 금액을 했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도록 한 경우,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특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이 허위라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를 얘기하죠.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되지 않고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그 무효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이런 뜻이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먼저 이제 변호사죠. 그럼 변호사란 말하고 변호사 아닌 자란 말이 나오죠.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가액을 나누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것은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죠. 위반. 그래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이죠. 그래서 성공보수금 약정인데 이것이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사사건은 위반이 아니고 형사사건은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가 그러면 민사냐 형사를 따져야 되고, 변호사 아닌 자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도박자금이죠. 이 도박자금은 그 자체가 무효이죠. 사회의 질서에 위반돼서. 그래서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죠. 이 약정 또한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거 무효이고, 그래서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 양도 계약, 계약만 했죠. 계약. 그것은 무효니까 그것은 양도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죠. 약정. 이것도 무효니까 이 뭐죠?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박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근저당권, 이것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도박자금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도박자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D가 돈이라든가 대가라든가 반대급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냐면 공무원에게 특별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서 돈을 주기라는 건 뇌물이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그 진정서를 뭐 할 조건으로? 취하할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것.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산업사파이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해 줄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노동조합원들의 임금 인상폭을 줄여주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다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라고 할지라도 무효가 아닌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첫 번째 첩이죠. 첩계약은 무효인데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그래서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기라는 거 돈 줬죠. 103조 위반이 아니죠. 103 위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첫 번째요. 두 번째 위약벌이죠. 그럼 위약벌 약정은 우리가요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현저히 과다다. 그럼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위약벌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노태우 비자금이죠. 비자금. 이 노태우 비자금의 경우는요, 그것은 무효이다. 그런데 이 노태우 비자금을 은닉,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거죠.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임치하는 것,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주지직이죠. 주지직을 샀단 말이죠. 얼마 주고? 3억 주고요. 3억 주고 샀다. 3억 주고, 이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전에 주지로 임명했죠. 주지 임명행위죠. 주지 임명행위.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죠.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그건 괜찮아요. 그것을 초과한다, 넘어선다,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다? 주지직. 그것은 3억 주고 샀으면 무효.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한 행위 그 자체는 괜찮고,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건 괜찮고, 초과하는 건 안 되고, 노트 비자금은 무효이고,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건 괜찮고, 위약과 약정이 현저하게 과다하면 안 되고, 첩계약은 해소한다? 그럼 괜찮고, 첩을하는 것은 안 되고, 첩계약을 그만두고 양육비를 주는 것,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이라고 그래. 그 사찰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정의했다. 그러면 사찰은 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찰을 존치시키고 싶어? 존치? 남겨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있죠. 그 정도는 남겨놓고 정의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남기지 않고 정의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어느 것이 무효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평생 동안 있죠? 평생 동안이다, 일생 동안이다, 또는 뭐가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 있죠? 그럼 여기가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이 말이죠.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이렇게. 그래서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일정 기간 회사에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된다. 3년 동안.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03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은 언제를 가지고 따진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물인 거 몰랐어. 범죄로 취득한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103조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해당한다. 그래서 103조 위반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103조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중매매요. 자, 이중매매의 경우는 원칙을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중도금 이상을 줘야 돼요. 그럼 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뭐죠? 제1매수인이고요. 그런데 갑이요, 다시 그걸 병하고 계약을 하고요. 3월 1일 날 병한테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은요, 갑하고 을하고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알고 있어. 알고 등기를 해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관계이지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고 병도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등기를 가졌다.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할 수 없다?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하니까 을은 어떻게 한다?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행불능은 뭐냐? 여기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니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갑이 을한테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사무를 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고 병에게 등기하는 것을, 이것을 배임행위다 이렇게 하고, 이 배임행위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중매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중매매는 갑과 을 간의 제1의 매매계약을 병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제1매수인이죠. 다시 이걸 병이죠. 병한테 제2매수인데, 이 제2매수인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지 않고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그것을 갑은 을한테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대인과 동시에
제 뭐죠? 배임행위가 된다고 했죠. 이 배임행위라는 것은 배임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잖아요. 이 배임죄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갑이 병이요 갑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기망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등기는 103조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것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고,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이 무효는 103조 위반이니까 절대적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은 이 병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정은 제3자죠. 제3자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보호되지 않고, 이때 이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할 수 없는 것은 몇 조다가 추인할 수 없다?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을은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 이 제1매수인은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니까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병 등기를 뭐하고? 말소하고, 다시 자신 앞으로 말한다.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위에서 말소해야지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대위에서 말소하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특정 채권을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을 우리가 네 가지로 보는 거죠.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 허위 표시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중매매 안 된다, 통정이 표시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이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은 당연히 갑에게는 배임행위가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손해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 적극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불법행위. 그래서요,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것은 직접이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손해배상. 그런데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현재 소유자가 돼야 돼. 근데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뭐란다? 이중매매라고 하고, 특히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그 다음에 이 병한테 직접 손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극 가담은 무효이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그 다음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액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제2 매수인 병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4조요 불공정한 법령이.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뭐다?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우리가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1억짜리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2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가져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뭐란다? 수익자. 법조는 수익자인데 이 사람을 뭐란다? 폭리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 뭐란다? 갑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1억에서 2천이니까 5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죠. 반대급부 간에 뭐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이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배를 얘기하는 것이다? 3배에서 4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배에서 4배를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급부는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반대급부죠. 그리고 우리가 대가관계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을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렇게 해야죠. 유상행위. 그래서 유상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또는요 기부행위와 같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갑이 을에 대해서 1억짜리를 왜 2천만에 팔았느냐 이 말이죠. 그때 갑은 그 당시 궁박했냐, 경솔했냐, 무경험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의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궁박, 그 다음에 정신적 궁박, 심리적 궁박, 모든 궁박을 만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계약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경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1억 원짜리를 2천만에 팔았는데, 갑이 왜 그랬냐? 그때 당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정을 을이 뭐 하면서? 알면서를 뭐라고 한다? 인식하면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폭리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폭리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으면 좋겠지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입증을 해도 된다 이란 말이고, 우리가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고, 우리가요 현저한 불균형은 3배에서 4배인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일률적, 배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것을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률적, 배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령에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것을 상대방이 뭐죠? 피해자요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상태를 상대방이 알면서, 을이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런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누가 입증을 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하게 되면 이때 불공정한 법령에는 무효가 되고,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란 말은 이 을로부터 다시 이것을 넘겨받은 병은 뭘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때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무효일지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될 수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04조의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이 된다 이 말이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다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두 개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우리가 부재소 합의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재소 합의 역시 뭐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요 어총계 총회죠. 어총계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총계 총회 결의, 이 어총계 총회 결의도, 어총계는요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요, 그래서 어총계 총회 결의가 불공정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여기 보시면 반드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알면 되고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 언제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누가 증명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이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 이것은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3조에 위반되면은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만, 알겠죠? 104조에 위반되면은 여기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2천만 원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강행법규의 위반이다. 즉 103조 104조죠.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서 언제나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다. 그래서 103조도 강행법규 위반이고 104조도 강행법규 위반인데, 103조에 위반되는 강행법규인 경우는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104조라고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는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피해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요. 특히 여기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107조 비진이, 또 하나는 뭐다? 108조 통정의 표시, 또 하나는 뭐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107조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이 세 가지는 누가 증명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목적의 가능성,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이중매매,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다 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